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유튜브에서 변리사 채널 특허그룹 뷰라고 활동하고 계시는 변리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구매대행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특허그룹 뷰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특허그룹 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다거나 이런 또 탄생 비화 같은 게 좀 있는지.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그룹 뷰의 김영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특허그룹 뷰는 2009년 올해 1월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좀 마음 맞는 처음에 4명의 이제 변리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업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그런 대리 서비스를 조금 더 이제 젊은 감각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해가지고 좀 친숙하게 좀 많은 분들한테 다가가려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나 그다음 회사를 동시에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변리사 쪽으로는 저희가 원티어고요. 독보적이고 아직 특허 업계 쪽에서는 이제 당장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그 고객분들과 같이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그게 사건 수임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병행 수입이나 구매대행 그런 관련된 블로그랑 유튜브 영상 몇 개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시는 제노님께서도 저희 그 구매대행이나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뼈가 굵으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영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변리사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지식재산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좀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지식재산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거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이게 없어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시동이시나 그다음 저작권까지 이거에 관련된 출원, 그 다음에 등록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분쟁 사건들을 이제 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상표권 관련, 이미지 저작권 관련 터지면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변호사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변호사분들의 업역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냥 분쟁이란 키워드와 가장 잘 적합한 대리인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제도화에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거와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변리사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이나 이미지 저작권 등등 이제 우리가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제 벌어지는 법적 분쟁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분들보다 변리사분이 조금 더 전문적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전문적이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변호사분들에 비해서 조금 피도 낮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건들을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은 좀 더 높은 편이지만 비용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 변호사 시장도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낮아지고 있긴 한데 애초에 변리사 조금 더 낮습니다. 이건 이게 자학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셀프 디스가 아니라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변리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구매대행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다고 하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나 구매대행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저도 몇 번 경험해보기도 했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생각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네. 결국은 이미지 저작권 관련이에요.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실제 뭐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것들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것 때문에 좀 뭐 경고장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좀 조심하면 좋을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도 이제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니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결국 권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발생하냐 안 하냐가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주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권리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데 그 제조자가 상세 페이지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은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전문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분들이 팔아주면 본인한테도 이득일 수는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두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써도 아무 이상 없나 보다, 아무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제조자가 만든 그 상세 페이지, 뭐 이미지가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그 이미지도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이미지 있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이스 청소기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모터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모든 그런 상세 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쓰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조자에 따라서 이제 상세 페이지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까 어떤 그 제조사의 상세 페이지를 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제품을 찍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냥 뭐 어디 테이블에 올려놓고 찍고 뭐 어디 의자에 올려놓고 찍고 뭐 흰색 바탕에 찍고 그렇죠. 흰색 바닥에 찍고 그 정도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한국 판례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기 조금 어렵다. 이거는 뭐 누가 찍으나 이렇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창작성, 그러니까 저작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어느 정도 창작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이 부족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메인 그 흐름은 그거죠. 원칙적으로는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그 저작물을 봤더니 사실 그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조금 창작성이 부족하다더라. 그럼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침해의 문제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주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걸 무시하고 뭐 그런 메인 흐름 난 모르겠고 일단 쓴다 이거야. 나는 그냥 돌 짚고 날리겠다. 계속 그냥 온마이웨이 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할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좀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쉬워요. 근데 발생한 후에 그거를 수습하고 봉합하는 과정은 더 힘들어요. 그게 뭐와 결부가 되냐면 돈이랑 또 결부가 돼요. 예방 단계에서 저희가 뭐 컨설팅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린 건 비용이 적게 들어요. 시간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저희 의뢰인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비용과 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침해의 어떤 사실이 무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 피해 배상을 하는 금액이 각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라.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제조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써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메일로 물어보거나 그럼 거기서는 사실은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뭐냐라고 한다면 총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판이 있다면 어쨌든 이 총판을 제외한 다른 판매업자 판매를 하는 거는 이 총판한테는 손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총판과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허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쓰면 된다? 아니죠. 그럴 경우에 그냥 어쨌든 그거를 구매 대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거를 하나의 제품을 구해다가 스스로 상패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우리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실제 이제 이미지 제작하는 업체 네.
일단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네네. 된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고 네.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사다가 네. 촬영을 해서 판매하는 네. 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네. 상세 페이지 스스로 만들면 결국 이제 나의 저작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제품이 내 건 아니지만 그 상세 페이지 자체는 이제 나의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제품을 내가 어떤 제품을 찾았는데 네. 그 제품이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네네. 물어보는 것도 네네. 방법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판매가 안 되고 있다더라고 한다면 국내 총판이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스스로 총판이 되셔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권리를 가지시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총판이 되면 이제 다른 이제 그 제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구매 대행업자가 더 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까지 방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상세 페이지 같은 거는 사용 권한은 이제 본인만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은 그대로 못 쓰게 한다던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장애물을 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사랑 형사 두 개를 나눌게요. 민사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실제 그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최근에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징벌적 배상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형사